김성우 회장님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팔란티어가 왠지 모든 기업의 어머니가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 뒤에 나오는 멘트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얘기를 하셨거든요. 팔란티어와 만난 기업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팔란티어를 만나기만 하면 기업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팔란티어 솔루션을 얘기하면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게 바로 이거죠. 고객 맞춤 솔루션이다.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이 고객 맞춤이란 말이 굉장히 본질을 흐려놓아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솔루션이거든요. 해결책이죠. 자,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이 뛰어나다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고객 문제에 딱 맞는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런 걸 겁니다. 그게 커스터마이징이니까. 그럼 고객 문제에 딱 맞는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솔루션으로 인해서 고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고객만을 위한 맞춤 솔루션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게 전제라는 것을 깔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커스터마이징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히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없는 솔루션 자체는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해야 하는 솔루션이 있고 일부만 해야 되는 솔루션이 있을 뿐이지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있기가 되게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진짜 안 된다면 그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그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인 가치를 낼 수가 없겠죠. 고객의 문제는 계속 변해가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범용 OS조차도 우리 개인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환경 설정을 넣어놓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의 개념인 거죠. 자, 여러분께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고객의 문제에 맞는 완벽한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고객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당연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 환자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전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면역 체계 자체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면역주사를 맞아도 임시적으로만 면역세포들이 잠깐 늘어났다가 결국 다시 사라지죠.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만에 하나 그 유전적인 치료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환자의 면역 생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고객의 모습이 바뀌어버립니다. 지난 요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패러다임 시프트는 일부 구조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만약에 이런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 해결책인데 이것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좋아져라 하면은 이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단위들만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모듈화라고 해요. 모듈성이 짙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냥 각각이 갖고 있는 단위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려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론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는 엄청난 기술이 나타나겠지.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합니다. 그게 개념의 변화인데 상상만 하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구조의 문제점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진 않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제품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금의 구조로는 미래의 제품에 다가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그게 구조의 변화고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미래로 나타날 제품을 생각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때 그때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이론이에요. 이것을 차로 표현하면 바로 아마 와 닿으실 것 같아요. 포니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미래에는 정말 엄청난 자동차가 나타나겠지? 그런데 지금 이 포니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더 좋은 내연기관차가 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보다 이제 더 좋은 차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의 구조로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거죠.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미래에 엄청난 제품이 나타나겠지? 그럼 이 바뀐 구조에서 이 개념의 변화가 동반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근본적인 혁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왔죠, 기업의 모습은.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커스터마이징 솔루션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모습이 바뀌었나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바로 기업의 모습이 재창조됐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방송을 그동안 많이 보아오셨다면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의 도식인데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예요. 데이터 통합과 관련된 플랫폼,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전처치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델 플랫폼,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거나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런 분석 모델을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플랫폼이 이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했었는데 팔란티어 플랫폼 안에서는 이게 다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죠. 올인원 플랫폼인 겁니다. 이 온톨로지라는 중간 레이어를 주축으로 해서 이 전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톨로지라는 곳 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정의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액션을 정의하고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런 데이터들을 비즈니스의 개념에 맞게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는 거죠. 이것만 얘기했을 때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팔란티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와 온톨로지가 저런 개념 정의를 통해서 이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준다고? 와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 전문가 분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플랫폼에도 다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데이터 통합하고 모델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리고 그래프DB라는 형태를 토대로 해서 다 비즈니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태로만 본다면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저거 다른 플랫폼에도 다 있는 건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 방송은 당연히 그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 경쟁사 제품에는 핀포인트 솔루션의 플랫폼이 있고 제너럴 솔루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와 경쟁하고 있어요. 팔란티어는요. 핀포인트 솔루션은 특정 영역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제너럴 솔루션은 모든 영역의 문제를 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먼저 핀포인트 솔루션 플랫폼과의 비교를 한번 봐볼게요.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랑 SAP, O9 솔루션. 이 O9 솔루션은 공급망 솔루션을 만드는 대표적인 선두주자고 세일즈포스는 CRM이죠. 고객관리 솔루션. 그리고 SAP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ER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존 핀포인트 솔루션 업체들의 형태는 어떠하냐? 솔루션이 먼저 존재합니다. 솔루션이 먼저 틀이 존재하고 그 틀 안에다가 고객사가 문제를 좀 억지로 껴넣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틀이 먼저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삼성 SDS의 임원이셨던 분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세일즈포스가 결국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기업 안에서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너무 개별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다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틀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져야만 그 고객만을 위한 완벽한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이 재창조될 수 있겠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솔루션을 바로 우리는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제너럴 솔루션인 팔란티어와 핀포인트 솔루션이 다른 경쟁사의 솔루션과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이 커스터마이징의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팔란티어가 앞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고객사의 문제에 딱 들어맞는 솔루션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다시 완벽한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니까 고객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동안의 핀포인트 솔루션을 받아온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기업들이 모습은 외형적으로 달라졌을 수 있었겠지만 기업 내부의 근본적인 아키텍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업의 외형은 포니에서 렉서스가 되는 과정처럼 바뀌어가고 있지만 기업의 내부의 아키텍처는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냥 모듈성만 더 강해진 상태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핀포인트 솔루션 쓰면은 조직 전체를 다 바꾸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쓰면은 나름 이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업계에 계신 분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SAP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렇다라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이 제대로 안 돼서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지만은 그런 솔루션이라도 제대로 받고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을 받는 시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부라도 개선이 될 테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현업계에서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조직과 직원들의 이 관성이 너무 강해서 변화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역으로 이 조직이 흘러오던 관성에 맞춰서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변하는 걸 싫어하니까 조직이 변하지 않도록 솔루션을 나의 구미에 맞게 맞춰간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하고픈 대로 맞춰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의 완성도가 완전 바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그 고객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바꾸질 못하고 그 상태로 점점 흘러가게 되니까 모듈성이 더 짙어지게 되니까 기존의 아키텍처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고객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둘째치고 고객사의 관성을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돼버린 거죠. 도입한 솔루션이. 그래서 지금 커스터마이징 개념이 완전히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팔란티어에서의 그 커스터마이징의 개념은 고객의 문제에 맞춰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거고, 타 경쟁사의 솔루션은 고객사의 관성에 따라서 맞추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게 뭐냐, 팔란티어 투자자 하신 분들 타 경쟁사와 팔란티어의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커스터마이징의 완성도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니 고객사의 문제 해결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고객사의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이 정도 차이가 나겠지. 실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기는커녕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더 강해져 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사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팔란티어와 만난 기업은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게. 그럼 두 번째, 팔란티어와 기타 다른 제너럴 솔루션 플랫폼과의 차이점. 대표적으로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기본적인 포맷은 제너럴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럼 팔란티어도 제너럴 솔루션이고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이니까 완전히 똑같네요. 그쵸? 그럼 당연히 저쪽이 유리한 게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될 겁니다. 한 달 전에 어떤 한 개발자분이 팔란티어 플랫폼과 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의 솔루션을 써보고 그 비교 후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팔란티어는 올인원입니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거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한꺼번에 내장이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큐에 작동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이 에이저 플랫폼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 모듈식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연결할 때마다 유저가 다 수동으로 설정을 미세하게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한 큐에 데이터에서 솔루션을 바로 나오는 플랫폼이고, 에이주어는 사용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동으로 설정을 해서 데이터에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아, 팔란티어는 좀 쉽겠는데 에이주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데이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이 각각의 플랫폼의 영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바꾸고 싶은데, 팔란티어는 정해진 대로 한 큐에 딱 만들어 버려야 되니까 자기가 하던 관성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비슷한 후기들이 있어요. 이 팔란티어 플랫폼을 써보면은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많이 경험한 엔지니어일수록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쉽고 친화적인 거라는 건 알겠는데 자신들이 쓰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감에 대한 후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편의성, 기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점들도 좀 있어요. 솔루션을 만들어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솔루션이 각각의 프로젝트 속 안에서만 존재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걸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팔란티어 플랫폼에서는 이 솔루션 데이터가 온톨로지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온톨로지가 연결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사의 제너럴 솔루션 플랫폼은 생각보다 좀 폐쇄적인 거고,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굉장히 개방적인 거죠. 그런데 이 엔지니어 분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 온톨로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이점은 제 입장에선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개발하는데 불편감이 더 우선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여드린 후기의 내용을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겉으로는 분명히 제너럴 솔루션을 표방하고 있는데 왠지 엔지니어에 특화된 좀 핀포인트 솔루션 같다는 느낌 드시지 않나요? 엔지니어들은 되게 좋은 거죠. 자기 구미에 맞게 모든 각각의 영역들을 다 미세하게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폐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가져다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은 제너럴 플랫폼인데 결국엔 사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팔란티어 플랫폼만의 장점, 원큐에 되니까 누구나 쉽게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온톨로지에 연결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팔란티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이터의 민주화. 이 IT 부서와 BIT 부서의 벽을 허문다라고. 말단에 있는 데이터가 최종 사용자 유저에게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타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수직 통합을 통해서 IT 부서의 벽을 허무는
세우는 거,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요 정도이잖아요. 요 정도만으로 팔란티어 플랫폼이 독보적이라고 느껴지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독보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계속 나오는 후기들이 이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좀 더 쓰기 쉬운 게 다네. 유저 친화적이네. 그런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들으시면 독보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부서의 벽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업에서 고민을 합니다. 제품의 매출량이 좀 떨어져서 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겠죠. 광고를 더 많이 하거나 고객의 피드백 데이터를 더 분석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더 대량 생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솔루션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솔루션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할 난관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얼마 전에 샴생커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싸게 구입하면은 구매 담당자는 매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매 담당자의 목적은 최대한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게 주된 목표인 거니까. 그런데 제품을 생산하는 담당자는 원자재의 재질이 나빠지니까 수율이 낮아져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서만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핀포인트 솔루션을 제공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만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의 부서가 얽혀서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솔루션을 구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부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관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기업의 아키텍처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예를 지난 요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매팀이 있고 생산팀이 있어요. 구매팀은 구매해오던 대로 싸게 구입하는 게 가장 최선의 목적이었겠죠. 공장에서는 당연히 질 좋은 제품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자꾸 이 생산 물품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구축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각자의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비즈니스 의미를 부여하고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하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이 생산팀은 구매팀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고 구매팀은 생산팀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공장에서는 어떤 물품이 생산이 지연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결과물로 데이터가 나와서 생산 온톨로지로 흘러가게 되고 구매 온톨로지로 간 다음에 그 결과값이 구매 담당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 담당자는 어떤 물품이 앞으로 생산이 지연이 되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매 담당자는 해오던 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부터 구매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의사결정이 구매 온톨로지로 흘러가게 되고 이게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서로의 온톨로지가 연결되죠. 그러면 이 두 부서는 사실상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의 아키텍처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게 통합이에요. 이걸 바로 진정한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때려 모아놓는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의사결정을 하고 서로가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요. 그래서 진정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팔란티어 플랫폼의 강점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면은 이것은 사실 더 본질적인 가치를 얘기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변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가 서로 실시간으로 통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어서 통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단합대회 한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줄다리기 한다고 두 부서가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언제 좋아지느냐, 의사가 말을 친절하게 해주고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이러면 의사 환자와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하나 터지면 그때 바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줬을 때,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지 않고 의사의 말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 했을 때, 그렇게 호전되는 모습을 의사에게 피드백을 주고 의사는 자신을 믿는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더 솔루션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통합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에 더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히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있어야겠죠.
이 그림만 이야기하면 팔란티어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거죠. 실제로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팔란티어가 홈페이지에서도 이걸 좀 그림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화면이 팔란티어의 진짜 가치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부서의 벽을 허무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수평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팔란티어는 고객사를 최초로 수직 통합과 수평 통합을 이뤄낸 최초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핵심 주축에 당연히 온톨로지가 있는 거고, 그 온톨로지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이런 반박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그러면 이런 노코드 로우코드 툴은 이미 다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서 수직 통합을 이루고, 팔란티어 너희들이 봐라, 그럼 범용성 있는 온톨로지 시스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만들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직 통합, 수평 통합 다 할 수 있잖아. 이러면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건 이거였죠. 두 개의 부서가 온톨로지로 연결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부서가 결합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프로세스가 서로 결합되게 되는 건데, 이 프로세스가 결합되는 상황이 단순히 이거 하나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에 존재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정도로 많다면 어떨까요? 커지게 된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연결이 된다면 그때는 그런 반박을 쉽게 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부서들 간에 주고받는 피드백이 실시간 기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실시간으로 각 부서 간의 수평적인 이 통합이 된다는 것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공유가 되는 거니까, 오픈이 되는 거니까 보안은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프로세스가 동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동시에 들어올 거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겠죠.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들이라거나 머신러닝 모델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들이 온톨로지와 연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 온톨로지들이 다른 부서와의 연결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온톨로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빌더와 이 온톨로지와의 호환성도 당연히 뛰어나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다시 이 데이터를 바꾸고, 이 바꾼 데이터가 다시 온톨로지로 흘러오고 해서 피드백 루프가 완성이 되죠. 이 애플리케이션이 하나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것도 일부 요구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지금 구축한 시스템에서 데이터 소스가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래? 지금 너가 만든 그 솔루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할래? 그 정도로 유연하니? 그리고 갑자기 사용자들이 10배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래?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이틀 안에 다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래? 너네 시스템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 시스템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가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니? 아폴로라는 시스템이 팔란티어 플랫폼의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란티어 솔루션은 무조건적으로 이 기업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핀포인트 솔루션의 관점에서, 한 부서의 관점에서, 한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이 사용하다 느끼는 그 불편한 후기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단순 데모 버전에서 증명되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증명되는 게 중요하다. 실제 기업의 관점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말해라. 이걸 팔란티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팔란티어는 증명을 했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이란 고객의 문제에 완벽하게 딱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고, 고객의 문제에 딱 맞는 솔루션이 탄생하면 당연히 고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조직 전체 아키텍처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 아키텍처가 바뀌게 되면 조직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통합된 조직으로 재창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플랫폼들 중에서 이렇게 조직 하나 전체의 아키텍처를 다 바꾼 플랫폼이 있었냐라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미 증명했어요. 팔란티어는 엄청난 거대한 조직, 이 세상에서 관성이 가장 강한 조직, 그래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조직, 그리고 가장 단절되어 있는 조직, 뭐죠? 군대잖아요. 가장 바꾸기 어려운 이 군대라는 조직을 재창조시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완전히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진짜 인사이트가 엄청 뛰어나셨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확실히 대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에서 말하는 엔드투엔드랑 팔란티어가 말하는 엔드투엔드가 완전히 다른
다른 겁니다. 팔란티어는 IT와 BIT 부서를 허무는 수직 통합도 이야기하고 동시에 기업의 가장 끝머리에서 기업의 이쪽 끝머리까지 이 양쪽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엔드까지 이야기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통합인 거죠. 수직과 수평을 완벽하게 엔드와 엔드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이 통합이 안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착각을 해서 이제 이 C레벨의 경영진들이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막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기업 전체를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기업의 운전대는 놀이기구의 소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기업의 임원들이 하는 결정이 먼 나라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현장의 직원들은 그 기업 임원의 결정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현장과 동떨어진 단절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단절이 되냐? 연결이 안 돼 있는 와중에 이 중간 관리자들이 정보들을 다 필터링해서 위에다가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임원진은 결과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 운전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올렸어요. 팔란티어 X 커뮤니티에 팔란티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다, 실시간 기반 의사 결정이다. 물론 그게 다 맞지만은 그 표현은 결국 이것을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결국에는 기업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플랫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아니라 기업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통합시키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하나로 연결이 됐을 때 이때야 바로 AI와 기가 막히게 융합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기업의 자율 운영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팔란티어 경영진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팔란티어의 궁극적인 가치는 기업의 자율성에 있습니다라고 요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